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년차 결혼 생활을 신혼같이 만끽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몇 주 전까지 신혼 같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한테 장가 참 잘 갔다는 말입니다. 고운 심성만큼이나 얼굴도 예쁜 아내와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아내까지 의심하게 되는 얼마 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건으로 인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생활이 안 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17년도에 유행하던 코인 열풍과 상승장에 힘입어 제 나이 또래에 만져보기 힘든 돈을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그때 당시 돈이 제일 많을 때는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거야말로 인생 대역전인가 싶었어요. 연이은 상승장에 그 돈이 돈을 또 만들어주니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벌게 된 돈이지만 저는 그게 제 실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돈이 있기 전에는 저는 그냥 평범한 백수에 불과했는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까지 한 대 뽑으니 평소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들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곤 했어요. 백수 시절에는 말 한마디 붙여보기도 힘든 콧대 높은 여자들이 안달이 나서 저를 먼저 만나고 싶어 했으니 말 다 했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 하나 빌려서 낮 동안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선물 하나씩 해주고 밤에는 방에 데려가면 그 도도하고 콧대 높던 여자들이 제 발밑에 엎드리듯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참말로 형용하기 힘든 우월감마저 느끼게 해줬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 아내도 그때 만난 여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미모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조금 덜 아름다운 수준이었어도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려고 정말 이것저것 먼저 공부해서 열심히 저한테 봉사해주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그때는 사실 한 번 만난 여자들과는 두 번은 안 만난다는 주의였는데 아내가 그만큼 저에게 매달렸기 때문에 아내만큼은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큰 돈이 제 그릇에 담기 힘든 금액이었나 봅니다. 어쩌다 운 좋게 부자가 되었지만 돈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게 그저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언제든지 그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가족들이며 친척들의 돈까지 빌려다가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운 좋게 번 돈은 그렇게 쉽게 제 손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열풍이 광기로 바뀔 무렵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장 자체가 안 좋게 바뀌더라고요. 그나마도 제가 들고 있던 것들은 한순간에 한 줌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며 지인들의 돈까지 같이 날려먹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외제차나 그동안 저를 꾸민다고 구매한 명품들을 급하게 팔아치우니 적어도 지인들에게 빌린 돈 정도는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친척들의 돈은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들 볼랏도 없어서 싸구려 고시원을 전전하며 연명하고 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저와 결혼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제가 돈을 펑펑 쓰던 시기에 만난 이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번 저와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하루를 보낼 때마다 지하철에서 전화번호를 따였네. 어떤 남자가 고백을 해왔네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제 돈을 보고 만나는 여타 다른 여성들과 별 다르게 없는 해픈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 아니라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은 제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결혼까지 결심했고요. 제 곁을 지켜주면서 제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저도 그녀 하나만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에 더 이상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았고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정신 고쳐먹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를 내치지 않았다는 다른 한 사람은 제가 돈을 펑펑 쓰던 시기에 알게 된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투자 권유를 해서 이 형님도 큰 돈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 형님은 저와는 다르게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건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는 코인에 손을 완전히 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형님은 그 돈으로 가게를 하나 차렸고 어떻게 연이 닿아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 형님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형님이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계획 중에 있는데
돈을 빌려줄 테니 그 2호점을 제가 맡아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쨌든 제가 이 형님이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일조한 부분은 사실이었으니 형님은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돈을 더 빌려주셔서는 제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갚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2호점 잘 성공시켜서 제가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찾을 때까지는 이자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 꼭 성공해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이 형님은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호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니 저도 머리가 괜찮아졌습니다. 인건비를 아낀다고 아내까지 발벗고 나서서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와줬어요.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일궈낸 성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에서 벌리는 돈은 아내와 제가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모자람을 떠나 넉넉할 정도의 돈벌이가 되었지만 저는 아내와 합의하에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형님에게 빌린 돈을 큰 금액씩 달마다 갚아나가기로 결정했어요. 형님에게 돈을 갚아나가면서 신세진 돈의 20% 정도를 갚았을 적입니다. 형님은 돈이 급한 게 아닌데 천천히 갚는 게 어떻겠냐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군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일만 해가지고 사는데 낙이 없지 않겠냐고. 저도 저지만 제 아내도 한참 때인데 이쁘게 꾸미고 놀고 그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형님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싶고 인생을 즐기는 건 그 이유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런 저와 아내를 안쓰럽게 본 건지 형님의 주도로 형님 가게인 1호점 직원들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2호점 직원들까지 불러 모아 거하게 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마시는 술인지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게 북받쳐 올라와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제 사정을 모르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울고 있나 싶었을 겁니다. 그날의 술맛은 정말 제 인생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값진 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회식 자리는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 덕분인가 조금 술이 과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기고 싶었나 봐요. 3차 자리가 되니 직원들이 하나둘씩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3차 자리가 끝났을 땐 남은 건 저와 아내, 그리고 형님 단 3사람 뿐이었습니다. 자리도 파하는 분위기라 형님께 이제 그만 돌아가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형님은 밤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딜 내뺄 생각이냐며 술을 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문을 연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편의점에 들려 간단한 안주거리와 술을 사가지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술에 많이 취해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 형님인데 형님 기분을 맞춰주려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아내는 평소보다 곱절로 마신 술 덕분에 아주 만취해 있었고 거의 쓰러질 듯 말 듯한 아내를 부축해서 방에 재워놓고 다시 형님과 단둘이 다시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성공할 줄 믿고 있었다며 저에게 술을 계속해서 권했어요. 엄청난 주당이신 형님을 술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들뜬 기분에 주는 술 거절하지 않고 연거푸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에 술 기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 시점부터는 필름이 끊겨서 중간중간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데 형님에게 저는 이제 더는 못 마시겠다며 그 자리에서 바닥에 들어놓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에 만취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술 마시다 잠들었을 때 술이 깨는 타이밍에 잠깐 잠에서 깨는 경우들 있지 않으신가요? 술 기운이 남아서 어질어질했지만 제가 그런 느낌으로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술상 위에 있을 물컵을 더듬고 있는데 제 옆에서 같이 누워 잠들어 있어야 했던 형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다 잠들어서 집에 혼자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아내가 잠든 방 쪽에서 부스럭대는 소리와 찰싹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을 다 날려먹고 구한 집인데 정상적인 구조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원룸식 건물인데 평수가 좀 큰 구조라서 방은 따로 없지만 거실과 방을 나누는 경계선을 따로 만들어서 커튼으로 살짝 막아놓은 구조였거든요. 방과 거실을 나누는 건 얇은 커튼 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 찰싹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아내가 잠든 방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어야 할 형님이 보이질 않았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거친 숨소리,
아마 저는 그때 아내가 잠든 방 안에 있는 게 형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술 기운 때문에 머리는 빙빙 돌고 오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상황에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커튼 너머를 주시하고 있는 제 바닥에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커튼이 슬쩍 열리고 그 커튼 사이로 형님이 나오더군요. 형님은 다시 제 옆으로 나와 제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듯 저를 살피다가 제가 잠이 들어있는 거라 확신을 했는지 제 옆에 다시 눕지 않고 화장실로 향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잘못 찾아서 아내가 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변기에서 물 내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다시 제 옆에 눕는 걸 보고 나서는 머리가 핑 돌아서 다시 그대로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형님이 또 안 보여서 후다닥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는데 형님은 없고 아내 혼자서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형님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깨우기 미안해서 먼저 돌아간다고, 잘 놀다 간다고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무슨 일 없었냐고 걱정되듯이 물어봤는데 아내는 아직도 술이 안 깬 듯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날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당시에 잠옷으로 입고 있던 옷이 치마로 된 원피스 형태의 잠옷이었거든요. 이 형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인사불성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에게 손을 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형님이 아내에게 손을 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건 아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겠지요. 아내도 모르고 형님도 제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 이 일을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덮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은인이라 생각했던 형님이 저를 배신하고 그런 짓을 했다니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아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 형님이 잡아떼기만 하면 제가 생사람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형님을 다그치자니 혹시나 형님이 기분이 상해서 빌려준 돈을 다 뱉어내라면 겨우겨우 키워낸 가게를 형님에게 그대로 빼앗겨버리지 않을까부터가 걱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 대처도 못한 제가 한심스럽고 이제는 아내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오리발을 내미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저만 이 일이 없었던 일이다 하고 잊으면 다 될 일인데 도무지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연락이 오는 형님에게 저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응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아내의 안부를 물을 때면 괜히 더 신경이 쓰이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덮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아내나 형님에게 대체 그날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연 들으신 분들께서 저에게 따끔한 충고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